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안과 임동입니다. 오늘은 시력을 위협하는 3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눈 건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력을 위협하는 3대 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이 1000량이면 눈은 900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고요. I know.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느끼거나와 I know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I see, 본다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보면 I know, 보는 게 아는 것이다 라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영어에서도 그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볼 때 어떤 그 노동력이 얼마만큼 상실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손이 이제 절단이 됐을 때는 노동력이 50% 상실이 된다고 보고 양손이 절단이 되면 75%의 상실률이 있다고 봅니다. 한쪽 눈이 실명했을 때는 24%, 양안을 실명했을 때는 97%의 노동력 상실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력이 담당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눈의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눈의 구성이고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검은 자, 주변부에 흰 자가 있습니다. 사실 검은 자는 실제로 검은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창을 통해서 눈 안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겁니다. 홍채가 여기 보이는 갈색이 홍채가 되고 그 홍채 사이로 동공이 있어서 빛이 동공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이 망막이라고 하는 카메라에서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에 맺히게 되면 우리는 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막은 이 검은 자에 해당하는 각막, 그리고 흰 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막 바깥쪽에도 결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막이 하나 더 있어서 바깥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채, 선모체, 맥락막 같은 것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 내막이 망막인데 여기가 신경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은 그냥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고 눈 뒤쪽에는 젤리 같은 물질인 유리체, 눈 앞쪽에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서 실제로 눈의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은 시신경을 통해서 뇌랑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대 실명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실명질환은 크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병이긴 한데 이제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는 실명이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내장으로 실명이 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안과에서 검진을 따로 하지 않고서는 실제 녹내장이 있거나 황반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리 없이 시력을 앗아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이후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이런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에 대한 정기 검진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서 같이 다룰 것 중에 하나가 노안과 건조증인데요. 노안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멀리는 괜찮은데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건조증은 눈 표면이 뭔가 불편하고 이물감이 들고 충혈도 잘 되고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눈 표면이 건조해지는 병입니다. 우선 백내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눈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제일 바깥쪽, 이게 현미경으로 저희가 눈을 본 사진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그 선이 있는 부분이 각막, 투명한 각막이고 그 눈 안쪽으로
홍채 사이 동공으로 보시면 투명한 렌즈가 보입니다. 이 렌즈가 원래 눈 안에 들어있는 수정체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라서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모아서 황반 그 망막에 잘 맺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혈관도 없고 색깔도 없고 투명한 원래 렌즈 그 구조물이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의 주된 굴절 기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각막이 한 40디옵터 정도 빛을 꺾어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수정체는 한 20디옵터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각막과 수정체가 거의 이제 빛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굴절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평소에 렌즈 두께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근육들의 이완과 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렌즈가 두꺼워집니다. 렌즈가 두꺼워져야 더 가까운 데 초점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를 잘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가까운 거를 보는 게 많이 어려워지는 것. 그게 바로 노안입니다. 따라서 백내장이 생겨서 렌즈가 딱딱해지면 얘네들이 얇아졌다 두꺼워졌다를 잘 못해서 백내장과 노안이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렌즈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게 백내장이고요. 결국 투명도가 상실됨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백내장과 익상편인데요. 눈에 백태가 꼈어요, 긁어내려고 왔어요 하고 이제 병원을 오시는데 백내장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눈 안에 있는 렌즈에 혼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긁어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의 혼탁을 제거를 하고 새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이고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백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익상편입니다. 익상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날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생겨 있다라고 해서 눈 흰자에서 검은자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이런 살이 자라 들어가는 병이 익상편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이렇게 긁어낼 수 있거든요. 긁어내고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의 치료, 수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이제 보시면 이 정상 렌즈 수정체 사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투명한 렌즈, 그러니까 노랗게 되거나 혼탁이 없는 투명한 렌즈입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하던 렌즈가 뭐 나이가 드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차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색깔을 보시면 이제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건데요. 투명하던 렌즈가 이제 노랗게 색깔이 변하고 아주 심하게 되면 갈색, 검정색으로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백내장이라고 하는 백내장이 이제 생기는 과정이고요. 앞에처럼 혼탁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색깔도 노랗게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렇게 핵이 노랗게 되는 것만 백내장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렌즈 자체에 때가 이렇게 끼는 경우도 백내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투명하던 렌즈 자리가 때가 껴가지고 이렇게 뭔가 얼룩덜룩 혼탁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혼탁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노랗게 진한 백내장이 생기지 않더라도 시력이 떨어져서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요거는 백내장의 위치가 조금 더 렌즈의 뒤쪽에 있는 백내장이고 때가 끼는데 뒤쪽 가운데에 잘 끼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백내장이 있을 때는 백내장 정도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분들이 불편한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가운데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주변부에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공 부위, 가운데 부위가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시력저하를 매우 심하게 호소하게 되고요. 그 동공이 낮에 빛이 밝은 경우에는 작아지고 밤에 빛이 적거나 어두운 경우에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 동공이 작아졌을 때 더 잘 안 보이는 주맹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주맹이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어두운 데서는 동공이 확장이 되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이제 단안 복시인데요. 원래 투명하고 균일해야 되는 렌즈가 군데군데 혼탁이 생기면서 굴절이 다 서로 다르게 되면서 굴절 양이 서로 다르게 되면 복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 때는 복시가 있다가 시력이 더 나빠지면 아예 안 보이니까 이 복시는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생기는 복시라는 게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눈을 가렸을 때 없어진다. 즉 양안을 떴을 때만 생긴다라는 복시는 두 눈의 운동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백내장이 아니라 다른 뭔가 신경의 이상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한쪽 눈을 가려도 그대로 있는 단안복시의 경우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백내장이 생기면 그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여기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굴절력이 증가를 하면 근시가 유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까운 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서 어쨌든 평소에 보던 것과 시력이 달라지거나 도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안과에서 백내장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모네의 작품입니다. 모네가 이제 1899년에 연못을 보고 그린 그림이고요. 같은 연못을 1912년에 다시 보고 그렸습니다. 분명히 같은 데인데 장소가 같은 곳인데요. 굉장히 다르게 이제 그림을 그렸고 이게 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모네가 백내장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뭉그러지고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모네는 1923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제 연못 사진이 이렇게 보이고요. 보시면은 백내장 환자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상이 맺히지 않고 흐리게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상이 뭉개지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내장은 이제 오래되면은 이런저런 합병증들이 발생을 합니다. 백내장 때문에 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녹내장도 생길 수 있고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백내장이 만약에 이런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백내장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백내장으로 왔을 때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 저 지금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환자분들의 증상이 백내장 수술, 즉 백내장 치료를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어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백내장은 그렇게 안 심한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속도 자체는 개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언제가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있으면 수술하십시오. 이제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내장 예방약도 사실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뚜렷한 효과가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약을 하루에 3번 썼을 때 이 백내장의 혼탁도가 몇 % 정도 감소했다 이런 이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혼탁이 감소한다는 게 반드시 환자분들의 시력 증상을 호전시킨다라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약물요법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의 저하 또는 불편감이 생기면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수술 시기는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환자분께서 불편하실 때 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옛날부터 사실 행해졌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환자분이 있고 조수가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죠. 이 당시에 의사겠죠. 이렇게 뾰족한 걸로 눈을 이렇게 톡 칩니다. 실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이고 그 혼탁해짐으로써 빛이 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혼탁한 수정체를 이렇게 톡 쳐서 눈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환자분이 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치료가 예전부터 행해져 왔고 사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방법으로 백내장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이고요. 여기서 이제 뾰족한 바늘 같은 것으로 눈 있는 데를 찔러서 렌즈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식으로 예전엔 치료가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심청전은 다 아시죠? 신봉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안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실명을 하신 분이 다시 저절로 시력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봉사가 넘어졌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게 됐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안과 의사들이 예측하기로는 넘어지면서 렌즈가 눈 뒤로 빠져서 백내장이 없어지면서 이제 보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백내장 때문에 안 보였었을 거라는 게 가장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설이고요.
지금은 그런 방법들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최신 기계들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일부는 레이저도 같이 사용을 해서 정밀하게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를 제거를 하고 나서 내 눈 안에 원래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요. 새로 렌즈를 넣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실명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께서 나는 백내장 수술만 하고 렌즈 안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렌즈를 넣어야 되고 렌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는 아크릴 소프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백내장 그 눈의 구조의 단면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백내장이 생겨 있죠. 그 경우에 이제 백내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거를 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백내장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비어 있게 되고요. 이 비어 있는 자리에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넣어주면 렌즈가 혼탁해서 잘 안 보였던 대신 다시 이렇게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눈은 카메라랑 동일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눈에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이렇게 선명한 상이 맺히게 됩니다.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빛이 퍼지니까 선명한 상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그 경우에 눈 안에다가 기구를 넣어서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게 부순 다음에 백내장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 안에 이런 주머니가 남아있게 되고요. 그 주머니 안에다가 투명한 렌즈, 인공수정체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혼탁한 수정체 대신에 새로 깨끗한 인공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빛이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선명한 상을 맺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실제 수술할 때 예전에는 이 렌즈가 이렇게 접히지도 않고 굉장히 크게 상처를 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주 한 2mm에서 3mm 정도의 상처만 내고서도 백내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를 넣을 수 있게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있는 눈은 이렇게 노랗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노랗게 백내장이 있었는데 그 백내장을 다 제거하고 주머니에다가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넣어둔 그런 사진입니다. 백내장은 한 번 수술하면 평생 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세요. 실제 저희가 눈에 넣는 그 인공수정체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합병증이 따로 발생하거나 이제 렌즈 위치가 바뀌거나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백내장을 수술하면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렌즈 자체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백내장이 다시 재발할 위험은 없습니다. 대신에 앞서서 보여드린 바대로 인공수정체를 저희가 주머니에다 넣게 됩니다. 그 주머니에 다시 이제 때가 낀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남아있던 수정체 상피 세포가 증식을 해서 때가 끼게 되면은 시력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발 백내장인데 이름이 후발 백내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백내장이 재발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백내장이 재발한 건 아니고 그 주머니가 딱딱하고 혼탁이 생기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시축을 가리고 있던 그 딱딱한 주머니를 제거를 해주면 다시 시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안도 마찬가지로 이 수정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 렌즈가 이렇게 원래 잘 있는데 멀리 볼 때는 이렇게 얇은 상태로 있고 가까운 걸 볼 때는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출생을 하고 난 이후로 계속 이제 이 노안은 사실은 진행이 되는데요. 수정체가 점점 더 딱딱해져서 가까이 볼 때도 얘가 더 두꺼워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정시안의 경우에는 보통 40세 이후에 이 노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돋보기를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니까 볼록 렌즈를 실제로 눈 밖에다 대주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평소에 근시가 있었다, 평소에 안경을 써야지 멀리가 보였던 분들은 안경을 그냥 벗어주시면 가까운 게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노안의 치료 방법은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그때 초점이 여러 개 맺힐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그 가까운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다만 그 수술 전, 즉 수정체의 조절력을 다시 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리가 다 잘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빛을 나눠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로 나눠주기 때문에 대비감도가 좀 떨어지는, 즉 어둡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라식으로 이제 노안을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눈에 이렇게 카메라 인레이라고 해서 피놀 같은 모양을 넣어줌으로써 가까운 걸 보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걸 다시 좀 정리하면, 실제로 이제 원래는 정상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노안이 오게 되면 얘가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초점이 딱 망막에 맺히지 않게 돼서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거나 또는 난시교정 인공수정체를 써서 이러한 초점을 제대로 맺히게 해주면 시력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노안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을 때 이 특수한 노안 교정이 가능한 특수한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게 되면 거리를 여러 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심원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굴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초점을 여러 군데에 맺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 3가지 정도 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먼 거리, 그리고 중간 거리, 그리고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일정량의 빛을 가지고 초점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좀 어둡게 보이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라고 하면 이 멀리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근거리라든지 중간거리는 이렇게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한 반면에, 노안 교정용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에는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핸드폰, 중간거리, 그 컴퓨터 거기도 잘 보이게 됩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원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 멀리 5m 바깥, 운전을 하거나 이제 경치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중간거리는 여기 마주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작업 거리 정도를 의미합니다. 근거리는 책이나 휴대폰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돋보기 안경이나 원거리 안경이 필요하고, 노안 교정 수술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안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다 맞춰주긴 하지만 모든 거리가 다 잘 보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 환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렌즈의 조절력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렌즈가 다시 두껍게 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특수한 디자인을 통해서 초점을 나눠주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글씨를 본다든지 아주 오랫동안 정밀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때는 안경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둡다든지 조명이 좀 맞지 않거나 거리가 맞지 않거나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안경이나 돋보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밀 작업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서 만족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작업 또는 책 보는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노안 교정용 특수 인공수정체가 무조건적인 해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보시면 노안이 있어서 가까운 게 하나도 안 보이던 눈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가까운 게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거리는 또 흐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가까이 오면 다시 잘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잘 보이고 편한 거리를 스스로 찾아서 거리를 맞추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력의 질 문제인데요. 이 인공수정체의 디자인 때문에 실제로 요 다초점,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퍼져 보이거나 번져 보이는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잘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 다초점 수술을 했을 때는 빛 번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특히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야간에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야간 운전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한계를 잘 알고 수술을 해야 되고, 실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드물게는 적응을 못해서 단초점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노안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망막이나 시신경 이상,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난시 교정술인데요. 빛이 한 점에 맺히지 않고 흩어지는 현상, 두 개로 보이는 이런 증상을 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으면 흐리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난시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 난시 교정술입니다. 이 레이저 난시 교정술은 보다 정밀하게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난시를 교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술 방법이고, 지금 저희가 실제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백내장을 하면서 레이저 난시 교정술을 같이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난시를 같이 교정을 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겹쳐 보이거나 퍼져 보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레이저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습니다. 만약에 난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만으로는 좀 어렵고,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앞서 설명드렸던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처럼 난시 교정용 특수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안 교정술, 난시 교정술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편안하게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성환입니다. 건성환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나 눈이 건조해요, 눈이 불편해요 하고 병원에 오시는데요. 실제 이제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각막 앞쪽에는 원래 눈물층이 있습니다. 그 눈물층은 단순히 물로만 되어 있지는 않고 지질, 지방과 물, 그리고 점액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성분들 중에서 일부가 없거나 부족하면 이제 건조증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환자분들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눈이 불편합니다. 깝깝합니다. 모래알이 굴러다녀요. 눈곱 끼고 눈물 나요. 눈 충혈돼요.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건성환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사실은 건성환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워낙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눈을 봤을 때 이 초록색은 특수 염색약을 저희가 넣고 환자분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점들이 다 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건조하면서 눈물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막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로 통해서 보는 것이 시력의 질이 떨어지고 시력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건조증이라고 오셨는데 실제로 각막은 괜찮아요. 앞에 상처는 별로 없는데, 이 눈꺼풀 테두리에 보시면, 이게 환자의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테두리에 보시면 실제로 땀샘처럼 이렇게 샘들이 있는데, 그 샘에 원래는 깨끗하게 투명한 액체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좀 노르스름하죠. 노르스름한 액체도 나오고, 여기는 아예 막혀서 거의 치약처럼 그 분비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검염이라는 거고요. 안검,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이런 샘들이 다 막혀가지고 결국 염증이 생기는 거고, 얘는 눈이랑 서로 닿아 있기 때문에 안검염이 있으면 건조증이 같이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건조증의 한 85% 이상에서 안검염이 동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증뿐만 아니라 안검염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건조증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인공눈물, 그리고 인공눈물 연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성 성분을 보충하는 인공눈물 제제도 있고, 지질 성분, 점액 성분을 모두 다 보충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눈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의사 처방이 지금은 필요한 안약들입니다. 그리고 안검염처럼 뭔가 이제 염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항염증제 안약도 같이 써야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서 항염증제 중에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자의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효과는 좋지만 오랫동안 자의로 쓰는 경우에는 안압이 오른다든지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안과에 내원을 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쓰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검염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이봄샘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눈꺼풀 주변을 닦아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내장, 노안, 건성환 말씀드렸고요. 남은 것 두 가지가 황반변성과 녹내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질병은 정말 그 3대 실명질환, 백내장을 포함해서 3대 실명질환에 포함이 되고, 환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황반변성은 황반이라는 부분이 요 신경, 망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각세포가 다 모여있는 부분이고요. 망막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황반이 정상 황반은 이렇게 예쁘게 생겨 있고 이렇게 약간 진하게 보이는 게 정상 황반부인데 여기에 황반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침착물들이 생기고 피도 나고 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중심부이기 때문에요. 황반 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 시력, 가운데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50대 이후에 후천적 실명 원인 중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반 변성이 사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황반 변성의 전체 이름은 나이 관련, 나이 연관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 나이가 들수록 황반은 다 변성이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치료가 필요한 황반 변성이 있고 그냥 나이가 들면서 황반이 약해지는 백내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변성이 있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건성 황반 변성입니다. 물론 건성 황반 변성 중에서도 일부는 습성으로 진행을 하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기는 이런 가벼운 황반 변성은 시력 저하가 별로 심하지 않고 병원에 갔을 때 경과 관찰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황반 변성이고요. 주로 이제 영양제를 드시면서 더 나빠지지 않는지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습성 황반 변성은 드물지만 이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90%를 차지하는 정말 실명을 할 수 있는 변성입니다. 여기에 피가 나고 붓고 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달에서 2년 내에 실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에 발생을 하면 5년 안에 50%에서 반대쪽 눈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황반변성 증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황반은 중심부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중심 시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중심에 암점이 생기고요.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변형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을 보시면 내가 뭔가 주시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는 주시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주변부 시야는 살아있지만 중심부가 죽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흔한 병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인데 그 흡연과 좀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담배는 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병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는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좀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색소 상태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정상 황반의 소견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여기 색소 상피 아래쪽으로 이제 침착물,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이 침착물들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뭔가 쌓이는 것이 보이죠. 나이가 들면서 황반 변성이 이제 생기는 거고 여기가 혈관이 같이 자라오게 되면은 이제 습성 황반 변성이 됩니다. 혈관이 자란다는 얘기는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나면서 여기가 붓고 부종이 생기고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오셔서 눈 사진을 찍고 눈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 혈관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있고요.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항산화제, 즉 영양제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드시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C, E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심한 황반변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영양제 드시면서 저희가 경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이제 주사 치료가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의 효과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 2-3달 간격, 조금 길게 6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아서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항체 주사 치료가 나오면서 사실은 황반변성 치료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황반변성 눈에다 주사를 맞는다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서 한 90%에서 심각한 시력저하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했고 30%에서 치료 전보다 더 나아졌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변성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받으려면 병원에 와서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눈 사진이나 눈 CT를 찍어야 되지만 자가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정밀 검사보다는 덜 예민하지만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격자 무늬, 이거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가운데 요 점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격자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보인다든지, 가운데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든지, 선이 어둡거나 변성이 되어 보인다든지 하면 황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황반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황반 변성은 50대 이후의 실명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중심 시력이 떨어지면 의심을 해야 되고, 특히나 뭔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변형시가 발생할 때 의심을 해야 되는데, 눈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 눈만 그러면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쪽 눈씩 가려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사실 5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망막 검진을 반드시 하고, 정상이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초기에는 영양제, 보조제 복용으로 충분하시고요.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주사치료처럼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백내장이랑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백내장과 녹내장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입니다. 백내장이 수정체, 눈 가운데 있었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이라고 하면, 녹내장은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는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눈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에는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시신경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즉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녹내장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에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 시신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결손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서 황반변성은 중심 부위, 그러니까 중심 시야가 망가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녹내장은 거꾸로 중심 시야만 끝까지 남습니다. 가운데는 잘 보이기 때문에 이 녹내장이야말로 검진을 하지 않고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진행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 없이 시력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병이 녹내장이고요. 실제 보시면은 이제 눈 안에서 요 앞쪽 공간에 물이 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에서 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앞쪽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많거나 나가는 방수의 양이 적거나, 그렇게 되면 압이 올라가게 되고 시신경이 압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신경 병증이 생기면서 시야가 떨어지는 그런 병이 녹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만성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될 때까지 잘 모릅니다. 근데 급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고 토하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열이면 열 다 응급실로 오십니다. 근데 이런 급성 녹내장은 아주 흔하지는 않고요. 녹내장 가족력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눈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눈속 공간이 작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서 엎드려서 핸드폰이나 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밝은 데서 책을 보고 일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녹내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물이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 1차적으로 생기느냐 2차적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던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안압은 정상인데 시신경이 계속 망가지면서 시력이 상실이 되는 병이고,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 안압이 정상인데 시신경이 망가지는 거고, 반대로 안압은 높은데 시신경이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 고안압증은 녹내장은 아닙니다. 시신경이 정상이니까. 그렇지만 고안압증인 경우에도 녹내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압이 높은 경우는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안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선천 녹내장은 이제 눈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선천 녹내장 아이들은 저희가 소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 전체에서 흰자위보다 검은자가 워낙 크게 보이다 보니까 소눈처럼 보여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릴 때부터 원래 그 녹내장이 있는 요건 유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남아있는 시야를 보존을 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합니다.
앞서 황반변성이 50대 이후에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녹내장도 40대 이후에 발병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이런 실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대, 50대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야는 앞서 보여드렸던 황반변성의 시야와 완전히 반대죠. 가운데만 남아있고 주변부는 이렇게 까맣게 안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터널링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터널에서 보는 것처럼 중심부 시야만 살아있게 되고 실제로 이제 아주 진행한 녹내장인데도 그래서 운전을 계속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부가 잘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사고가 잘 나게 되고요. 녹내장을 진단을 하는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안압을 재고 시신경 모양을 보고 시야에 실제로 얼마만큼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경 섬유가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반 부위가 문제가 있는 게 황반변성이었다라고 하면 녹내장은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인데요. 정상 시신경이 이렇게 분홍색, 그 주황색 부분이 조금 넓게 있다라고 하면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부에 주황색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특징적인 녹내장 시신경 양상을 보이게 되면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야 검사를 통해 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안 보이는 시야입니다. 정상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녹내장이 있으면 시야 결손으로 인해서 검게 시야가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시신경 섬유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는 게 정상 신경 섬유층입니다. 근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이러한 시신경 섬유가 없어져서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진들을 같이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물이 나가는 길도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광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약물은 보통은 이제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3가지 이상까지 점차 증가를 해가면서 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전신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꼭 녹내장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안약을 점안할 때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 결막낭을 통해서 눈에 이제 안약들이 흡수가 되는데 이 결막낭의 크기는 한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약은 한 방울이 20에서 30 마이크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는 뭐 여러 방울 많이 넣으실 필요 절대 없고 한 방울만 떨어뜨리셔도 되고 대신에 2가지 약을 넣을 때에는 약과 약 사이 간격을 5분 이상 간격을 두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신 흡수를 하는 것이 보통 요 눈에 있는 눈물관을 통해서 전신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을 넣고 난 다음에 요 내안각 안쪽에 있는 그 관 있는 부분을 조금 한 1, 2분 정도 눌러주게 되면 전신 흡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레이저를 통해서 또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약도 안 되고 레이저도 안 되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방수 유출로 물이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이제 섬유주 절제술이 있고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튜브를 넣어주는 이제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